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막 50대가 된 여성입니다. 그동안은 누구보다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요즘엔 모든 일에 흥미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더 배우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돈 벌기 위해 꾸역꾸역 하는 느낌입니다. 일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좋아했었는데 이젠 피곤하기만 하고 머리가 아파요. 심할 땐 가슴이 두근두근 부정맥같이 제멋대로 뛰기까지 합니다. 나름 이유를 고민해봤는데 번아웃과 책임감인 듯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한창 공부할 때라 들어갈 돈이 많은데 수입이 그에 못 미치니 스트레스를 받고 무력해집니다.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고 취미라도 가져보려고 독서토론 카페에 들었는데 별 도움이 못 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살게 될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연 제목을 모든 일에 흥미가 없어요.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전 그 문장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인생이 그렇게 흥미로운 거였던가? 그냥 재미없는 게 기본값이고 가끔 흥미있는 일 생기면 그 힘으로 나머지 시간 사는 거 아니었나? 사연자님 사연을 보면 그동안 열심히 사신 흔적이 보여요. 새로운 인간관계 가지는 거 좋아하셨었고 또 직업적으로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도 하셨었고요. 제가 보니까 직업적으로 제일 능숙하고 전성기일 때가 40대인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나 사회적 능력치 면에서 조금씩 하강기일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렵에 자녀들은 또 일생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드는 시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평소에 활동적으로 사시던 분이니까 지금 상태에 더 갑갑증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고려해 보셔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40대 이상 불안증 유병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 자료하고 질병관리청 자료를 좀 제가 봤는데요. 최근에 제일 우울증에 시달리는 세대가 20대예요.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는 불안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20대 우울증보다 비율이 더 높아요. 거기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1.6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증 진단을 받는 분들도 압도적으로 많고 또 병원에 가지 않거나 그 스펙트럼 상에 있는 40대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느끼고 계시는 복잡한 감정이나 무기력도요. 불안이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증이라는 게 그냥 심리적으로 무슨 일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거, 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도 사연자님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미열이 나고 온몸에 쑤신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하셔서 내가 왜 아무 것에도 흥미가 안 생길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건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많은 마음의 문제가 몸에서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꽤나 영적인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어릴 때 생각이나 감정이 이 뇌라는 장기에서 나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건 세포 단위로 나누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작용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과학적인 사고도 많이들 하고 사는데도 정신적인 걸 육체하고 연결시키는 게 참 안 되는 문제 같더라고요. 사람은요, 그냥 죽고 싶다가도 탄수화물 덩어리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세상이 무지갯빛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존재예요. 사연자님도 어쩌면 신체적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다든지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몸에서 부담을 견뎌야 하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흥미를 못 가지는 거죠. 부쩍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건강을 살펴보고요.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려봐야 돼요. 한창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쉬면 몸이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이 휴식을 취하면 더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땐 다시 무리해서 일할 게 아니라 단순하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해야죠.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건 간에 긍정적인 면에서의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고 여행 가고 싶은 도시일 수도 있고 10년 후에 되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한 일 목록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수전 손택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작가가 목록 작성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치를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심지어 존재를 창출하는 일이다. 와, 그냥 목록을 쓰기만 하는 일이 이런 정도의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도대체 누가 시켜서 언제부터 한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평생 목록을 작성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대단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종류로 그 방향대로 살면서 자주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 8알이 목록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쓴 건 해마다 그 해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쓴다든지 감사 목록을 쓴다든지 잡다하게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써서 정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인데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뭘 쓴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적어놓고 잊어버린 것들도 많은데요. 목록에 적은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허황된 건 안 됐는데요. 왜 그때 복권 당첨되기를 원했었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진짜 원하는 걸 이룬 게 맞긴 맞더라고요. 저는 사연자님이 뭐가 됐건 긍정적인 리스트를 적고 그걸 의식하고 가끔 들여다보고 더 원하는 거 추가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수전 선택 말대로 가치와 존재를 창출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적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흥미가 찾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그냥 이럴 때도 있다. 이걸 알아차리기. 사실 사연자님이 느끼는 그 감정, 누구한테나 찾아와요. 이게 그 사연자님이 흥미가 안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렇지 그냥 심심하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활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 거랑 같은 거고요. 이런 상태가 평생 가지는 않아요. 평소에 건강하고 활동력이 좋으신 분들은 텐션이 좀 떨어질만 하면 자꾸 이벤트를 만드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40대 이후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그게 안 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다들 젊게 사시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원래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알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기분하고도 관계가 깊은 거잖아요. 아셔야 하는 게 지금 느끼시는 건 상태가 아니라 기분이에요. 기분은 날씨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날씨가 나쁘면 그걸 괴로워하지 말고 나름대로 할 거 하면서 비바람 피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기분도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걸 잘 알아차리고 자기를 지키면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런 시기에 더 자신을 괴롭히면서 자기를 갉아먹기만 하면 좀 나아져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확 튀어오르지를 못하죠. 이런 시기에는 최대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머지않아서 튀어오를 시기를 만나게 되죠. 네 번째, 작은 욕구를 채워주기. 흥미가 없다는 건 관심이 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은 곧바로 욕구하고 연결이 돼요. 관심 가는 게 없다는 건 욕구가 사라진 상태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욕구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건 돈이 너무 많아서 돈으로 더 할 일이 없는 사람, 너무 성공해서 더 이룰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사치스러운 기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게 되게 건강한 거거든요. 욕구를 느끼는 건 꼭 결핍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원하는 걸 갖는 게 자꾸 좌절되면 관심이나 욕구가 아예 사라지기도 해요. 욕구가 사라지는 게 관심, 흥미가 없어지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이럴 때는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작은 욕구를 의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것도 좋아요. 저는 꽃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 손으로 꽃을 사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집에 꽃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게 얼마 있으면 시들어서 버릴 게 뻔하니까 그걸 생각하면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꽃을 사서 집에 놓는데요. 너무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뭐 포장이 안 되고 다발로 그냥 사는 꽃은 그렇게까지 비싸지도 않은데 꽃이 시드는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당장의 욕구를 거세시켰던 거예요. 잘 찾아보면 사연자님한테도 그런 작은 욕구 충족의 요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충족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회복이 되고요. 다 죽어가던 욕구가 살아나면서 흥미나 관심도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인생에서 갑자기 흥미 있는 일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법을 알아봤어요. 특히 40대가 머지 않으신 분들, 40대 이상으로 실제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있으신 분들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또 만날게요. 기다릴게요.